자, 저희가 이제 14장은 예외 처리라고 하는 파트를 할 건데, 저희가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컴파일 오류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행 오류라고 하는 거는 런타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행을 하다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열을 접근하는데 배열에 첨자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 시간에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혹은 숫자 나누기 숫자는 일반적으로 다 나눠지는데 딱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로로 나눈 경우만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행 시간에 이제 정수고 정수니까 나누기가 원래 되는데 실제 돌려보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행시간 오류 혹은 실행시간 예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실제로 실행시간 오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거 있죠. 그것도 실행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실행적인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하면 그건 다 실행 오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실행을 하다가 저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하는데 그 파일이 존재하면 난 읽어올 건데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이게 예상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접근하면서 발생하다 보니까 얘가 실제 파일이 없으면 그냥 시스템이 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외 처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때요? 사고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미리 없을 때에 대한 예비책을 이렇게 해놓는 거를 저희가 예외 처리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 애들은 저희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메모리가 난리가 났다거나 스택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 오류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런 것들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런타임에 발생하는 오류 이런 것들은 처리하지 않는데, 특별히 예외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예외라고 놓은 다음에 그걸 처리할 거예요. 자, 예외는 보통 이렇게 에러하고 익셉션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를 하는데, 얘네들은 다 요런 애를 상속받아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 건데, 저희는 여기 익셉션 부분만 보통 처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셉션 중에도 런타임에 발생하는 익셉션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익셉션이 있는데, 익셉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일을 입출력하거나 그러면 IO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하거나 소켓이 없어서 발생하는 이런 오류들은 분명히 예상되는 오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핸들링을 해요. 근데 실행 시간에 숫자를 나누다가 발생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배열 첨자가 넘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실행 시간 익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다룰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요건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신경 안 쓸 거고요. 요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냐면 이미 클래스나 메소드에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외를 반드시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챕터를 하나까지 할애를 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예외 처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C++ 시간에 트라이 캐치문 배우셨어요. 그죠? 걔랑 똑같아요. 그래서 트라이문 안에는 일반적인 문장을 넣는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 예외가 예상되는 문장을 넣어요. 문장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트라이문 안에 넣고요. 캐치문 안에서는 그 예외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좀 이따 만들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ry catch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일을 오픈했다 그러면 파일은 반드시 닫아야 되거든요. 정상적일 때도 닫아야 되고 잘못돼도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꼭 닫아야 되는 애들은 finally 문이라는 데다가 넣어서 항상 수행하도록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try, catch, finally라는 걸 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10불 시간에 배우셨죠? finally도. 들어보셨어요? 네. 자, 어쨌건 그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이거 잘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고요. 실제로는 쭉 내려가면 요걸 쓸 거예요. 이제 저희는 try with resource 문이라는 걸 써요. 자바가 아주 자랑하는 그런 구문인데, 여러분들 파이썬 보면 파일 오픈 구문 쓰는 거 기억나세요? 파이썬에서 파일 오픈을 하면 그 파일 오픈도 반드시 맨 밑에 어떻게 하냐면 클로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귀찮으면 뭐 쓰냐면 with절이라는 걸 적어요. 기억나시죠? with 이러고 적으면 맨 끝에 클로즈 안 해도 저절로 닫혀요. 걔가 다 사용이 되고 나면 저절로 닫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try with resource 문이라는 걸 하면 얘가 리소스를 자동으로 해제해줘요. 자바 7부터 나오는 구문인데 구문이 나중에 보시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try 구문 안에 요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었거든요. try하고 가로 쳐서 그냥 썼잖아요. 그죠? 대신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할 리소스를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이면 파일 뭐 그런 애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요게 끝나고 나잖아요. try catch문 끝나고 나면 finally를 안 써도 자동으로 클로즈가 돼요. 저희가 좀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구문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try with resource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모양 한 번만 봐두시고요. 저희는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바로 쓰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구문을 뭐라고요? try with resource 문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한 번만 익혀두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구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예외 처리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외 처리 미루기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요런 메소드가 있잖아요. 메소드 옆에다가 throw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예외를, 그러니까 try catch 문으로 안 잡고요. 그냥 메소드에다가 야, 나를 호출한 애한테 이걸 보내 라고 해가지고 예외 처리를 미룰 수가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요거죠. 요건데 요거를 하면 정말 뭐가 오류인지를 몰라요. 그냥 요거는 단순히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애가 특별한 익셉션을 요구하는데 그 익셉션을 안 쓰고도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련되게 트라이 캐치문을 딱 잡아주는 게 좋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예외를 미뤄서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요것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외 처리 미루기까지 저희가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트라이 캐치를 이렇게 여러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종류로 나눌 수도 있고요. 얘네들 중에 제일 상위에 있는 애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익셉션이 맨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if else 문처럼 일단 여기서 걸리고 나면 이 아래는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수준이 제일 낮은 애부터 위에 등장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캐치문은 맨 밑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좀 이따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얘기하는 그 예외 처리하는 파트거든요. 14장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다가 내가 트라이 캐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저랑 수업한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오셔서 책을 한번 보시면서 그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쓰는 거는 제 생각에 그냥 저랑 쓰는 방식으로만 쓰시면 여러분은 크게 걱정 없이 예외 처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출력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올려서. 자, 자바 입출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디어 여러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언어를 할 줄 안다. 나는 C 언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은 포인터 쓰면 C 언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기준은 파일 처리가 가능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DB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면 여러분 그 언어를 좀 할 줄 아는 거고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썬을 했는데 DB 액세스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파이썬을 했는데 네트워크 액세스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잘 모르는 거예요. 파이썬을 했는데 파일 액세스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모르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파일을 안 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맨날 일회용 프로그램 쓴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데이터를 넣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막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걸 저장을 못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일 처리를 제일 먼저 할 거고요. 저희가 파일은 또 중복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 데이터는 DB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자바는 데이터를 다룰 때 입출력을 할 때 스트림으로 보통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가 뭐 그냥 데이터일 수도 있고 여기가 무슨 저장 장치일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모니터일 수도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이렇게 스트림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스트림이라는 거는 그냥 비트들 있죠. 비트 혹은 바이너리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자료의 흐름이 물과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스트림이라고 해요. 저희도 리스트나 이런 애들을 스트림처럼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써서 걔네들 이름이 스트림인데 요게 원래 오리지널 스트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데이터 흘러간다라고 해서 스트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양한 입출력 장치에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파일 처리를 잘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맨 끝단이 파일이 아니라 소켓이라는 걸로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중간 단계는 똑같습니다. 읽고 쓰고 뭐 이런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것들을 한 가지만 잘 배우시면 돼요. 자, 입출력이 구현되는 곳은 파일, 디스크나 키보드, 마우스, 메모리 뭐 이런 애들에서 저희가 입출력을 이제 할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잘 쓸 겁니다. 자, 당연히 입력이 되는 애가 있고요. 출력이 되는 애가 있어요.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으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루는 자료는 바이트로 된 애들. 그러니까 그냥 바이너리로 된 애들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된 애들을 다룰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뭔가 문서를 만들어야 돼. 파일을 잘 저장하는데 내가 글자로 읽어내야 돼. 그런 애들은 문자 스트림으로 할 거고요. 오디오나 비디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바이트 스트림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을 하는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우리는 스트림을 쓰는데 실제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애들은 기반 스트림이라고 해요. 제일 기초가 되는 애들이라서 요걸 가지고 읽고 쓰고를 하는데 요거는 너무 쓰기 귀찮아요. 왜냐하면 한 개씩 불러다 써야 되거든요. 이게 쓰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요 기반 스트림을 보조 스트림으로 이렇게 감싸서 써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뭐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트라고 해서 그 버퍼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 실제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저희는 보조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파일 처리를 하건 네트워크 처리를 하건 쓰는 방식은 버퍼드가 붙은 애들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이거 책은 이 앞쪽에를 되게 길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요거 그냥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실제로 쓰는 요거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이 쭉 진행될 거니까 저희가 어쨌든 중요한 거 위주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입력이에요. 이게 인풋 스트림이고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그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이 읽어드리면 인풋이고요. 자바 프로그램이 바깥에서 쓰면 아웃풋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파일을 쓴다 그러면 앞쪽에다 이렇게 파일을 붙여요. 파일을 붙일 거고요. 만약에 내가 버퍼를 쓴다 그러면 버퍼드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바이너리를 쓴다. 그러니까 바이트로 쓴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스트림이라고 붙여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바이트 단위, 바이너리로 쓰는 애들은 이렇게 스트림이라고 붙일 거고요.
글자로 쓰는 애들은 파일을 쓰면서 리더, 파일을 쓰면서 라이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단위로 하는 애들은 리더, 라이터란 용어를 쓰고요. 바이너리로 쓰는 애들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 두 개의 기축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쪽에 내가 어떤 도구를 쓸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종류로 어떤 스트림을 쓸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몇 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바이트 단위는 동영상이나 음악 이런 거 쓸 때 쓰는 거고요. 문자 단위는 2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 스트림은 1바이트씩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자 스트림은 2바이트씩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처리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뒤쪽에 인풋 스트림 붙으면 뭐요? 바이트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라이터, 리더라고 붙으면 요거는 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썼다는 거는 여러분이 파일을 까잖아요. 파일을 깠을 때 문자로 하면 거기 글자가 잘 적혀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바이너리로 적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깠을 때 막 이 깨진 글자들 보이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읽어보면 멀쩡해 보이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기반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파일을 읽고 쓰고를 요걸 가지고 할 거고요. 이 파일 읽고 쓴 거를 버퍼를 가지고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요거 버퍼를 쓰는 애를 저희는 보조 스트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기반 스트림을 요렇게 보조가 되는 애를 이용해서 감싸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능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싸면 더 기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저희는 보조 스트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반 스트림은 직접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가지고 직접 뭘 한다. 그런 애들은 기반 스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읽고 쓰지는 않지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보조적으로 쓰는 애들을 보조 스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파일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애들은 기반 스트림이고요. 여기 버퍼드 인풋 스트림 혹은 그냥 인풋 스트림 리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 그러니까 요거는 리더는 리더인데 앞쪽을 요런 스트림으로 감싸서 쓰는 리더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뒤가 리더이기 때문에 요건 뭐예요? 문자로 보이는 애. 그리고 요렇게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적혀 있으면 요거는 바이너리로 쓰여 있는 애. 대신 버퍼를 이용해서 이제 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것도 조금 있다가 예제 하나 보시면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표준 입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표준 입력은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기본이 되는 입력은 뭐예요? 키보드 입력이죠? 키보드 입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입력인데 우리 보통 in이라는 객체를 써요. 근데 요거는 인풋 스트림을 쓰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스트림을 쓰고 있던 거고요. 출력의 제일 대표적인 애는 뭐야? 아웃이죠, 아웃. 그죠? 그래서 그거는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 쓰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입출력을 잘하고 있고요. 에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렇게 ERR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입력은 키보드고요. 제일 기본적인 출력은 뭐예요? 모니터죠. 그래서 이걸 표준 입력, 표준 출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트라이, 캐치문 막 이런 게 붙거든요. 요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보고 이거 프로그램 짜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가지고 트라이 하고 가로치고 시작할 거예요. 그쵸?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만들면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옆쪽으로 빼고요. 요건 여기다 놓읍시다.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자, 저희 요거 인텔리제이 좀 띄우시고요. 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시험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저희
요거 누르셔가지고 오픈해 가셔가지고요. 아니면 여기 리센트 프로젝트에 보시면 여러분들 반이 적혀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A반, 그죠? A반이면 여기를 찾아서 요 A반, 요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 걸로 이렇게 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챕터 13까지 진행된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챕터 13까지 진행된 게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시작할게요. 자,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를 거고요. New에서 패키지로 챕터 15로 들어갈게요. 14는 아까 스킵했으니까 15로 가서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 우리 기존에 하던 틀을 잠깐 보면 여기 EX 어쩌고저쩌고 막 시작했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이제 오른쪽 버튼 뉴 패키지 할 건데 제일 기본적인 거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EX1 언더바 베이직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일 기본적인 애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기다리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여기다 클래스라고 만드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할 그 예제는 저희가 여기 보면 그 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 인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해요. 시스템으로부터 입력을 하나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게요. 딱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 인 테스트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저희 여기 테스트 붙였으니까 저희 할 일이 뭐예요? 메인 이렇게 붙이겠죠? 메인 붙이고 이렇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저희가 여기 요 교재에 보시면 알파벳 여러 개를 쓰고 엔터를 하면 그 결과를 이렇게 헬로우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헬로우라는 글자를 화면에다 빵 찍고 싶대요. 요걸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자, 저희는 일단 뭘 할 거냐면 계속 무한 루핑을 돌면서 엔터가 들어올 때까지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면 while문을 하나 쓸 거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입력받을 애를 하나 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int i라는 애를 이렇게 적을 거고요. 요 놈을 어떻게 해요? 밖에서부터 값을 받아오려고 해요. 값을 받아올 때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적고요. 점 적고요. in이라고 적으면 이게 표준 입력이에요. 시스템.in이 표준 입력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 개를 읽어오는 거예요. 한 개를 읽어오는데 뭘로 읽어요? 숫자 하나를 읽어오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int i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read라고 이렇게 읽어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빨간 줄들 막 나오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여기에다 넣고 싶은데 지금 일단 여기에 보면 얘가 일단 타입을 여기다 적고 변수를 놓고 리드를 하나 받아왔는데 어쨌건 하나를 받아서 여기 넣은 걸 while문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저거는 true, false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 값이 하나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요런 구문이 read라고 하는 요런 구문, 읽어서 값을 넣는 요 구문이 뭐가 아닐 때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같지 않다 이렇게 넣을 거고, 뭐가 아닐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문자열로 쓸 수도 있고요, 문자로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문자열로 적어서 /n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엔터가 들어올 때까지 난 이걸 돌릴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 곳에서 지금 에러가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요 안에다가 요렇게 타입을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요 타입을 여기 바깥으로 while문 밖으로 이렇게 뽑을 거고요. 그래서 int i 그리고 값은 무조건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제로라고 할 거고 여기를 요렇게 지울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오류는 다 사라졌는데 여기에 있는 리드라는 애는 어때요? 빨간 줄을 계속하죠?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리드라는 애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얘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unhandled exception이라고 해서 얘가 드디어 예외 처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드는 시스템에서 뭔가 읽어오다 보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예 요 리드라는 메소드는 기존에 여러분이 쓰던 애랑 다르게 아예 여기 쓸 때 여기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throws 자바 IO에 있는 IO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요건 반드시 뭐라 해야 되면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14장에 있던 예외 처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요거 예외 처리를 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마우스 가져놓으면 이 시스템이 알려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보면 exception을 메소드 시그니처에 더해버리래요. 뭐냐면 그냥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우리 IO exception이라고 된 애가 어떻게 해요? 저 위로 슉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IO exception을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처리가 된다면 왜 에러야?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쓱 가져가 보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에러죠? 이거 무슨 에러냐면 나는 가져온 요 i 값은 숫자인데 뒤에 있는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문자열랑 비교하고 있죠? 잘못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n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문자열 n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스키 문자로 엔터 있죠? 엔터가 우리 몇 번이죠? 10번인가? 13번이죠? 그거 들어보셨죠? 13번이 엔터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간단한 예외 처리예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예외 처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리드라고 하는 애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애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사고가 나는 애를 우리 어떻게 해요? 트라이 캐치 문에 묶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옛날에 C++에 배웠던 거죠.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애를 여기 보시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거를 시그니처에 보내버리는 건데 시그니처라는 건 요거예요. 요거 우리 요 리턴 타입 있고 메소드 이름 있고 맥 이벤트 접근 요걸 시그니처라고 얘기하는데 요 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more action이라는 데 가서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은 두 동작이에요. 하나는 아까 전처럼 요거를 저 메소드 뒤에다 throws라고 해서 던지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try catch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try catch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얘가 try catch를 요렇게 만들어요. 근데 언뜻 봐도 우리가 원래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랑 좀 다르잖아요. 이유는 요 놈의 뭐예요? 요 놈의 i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i 때문에 여기를 while true로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걸 돌리고 있는데 요거 다시 컨트롤 Z 하시고요. 컨트롤 Z 하시고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좀 수동으로 한 번만 할게요. 조금 일단 다 자동으로 할 건데 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try 문을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구문 있죠? while 구문 요만큼 구문을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릴 거예요. 지금 여전히 여기 빨간 줄이 가는 이유는 try문 안에는 넣었지만 이거를 처리할 예외 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자, 저희는 요 아래에다가 catch라고 이렇게 넣을 거고요. catch라고 넣을 거고 얘처럼 저희가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IO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catch IO exception. 그러면 요거는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발생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그냥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파일을 못 찾아서 발생하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여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전히 에러예요. 그런데 요거를 아까 얘가 알려준 저 메소드가 처리해야 되는 IO exception이라는 걸로 했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IO exception보다는 더 상위에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어요. exception. 그래서 요거를 아예 exception으로 처리하면 요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그 예외들은 하위에 있는 애들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exception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객체 전제를 하는데 나 몰라 그럼 뭐예요? 무조건 오브젝트로 적으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외가 싫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요 IO exception 처리를 일로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try catch 안에다가 요렇게 처리하되 요 예외를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exception이라고 적으면 일단 통과는 돼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봐야 되니까 요렇게 일단 해놓고요. 자, 저희는 여기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요 I 값이 하나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sout이라고 한 다음에 저 I 값을 그냥 찍어보면 어쨌건 값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요게 엔터라고 하는 애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new line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받으면서 이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건데 예외 처리는 원래 막 어렵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 뭐 다시 시스템을 돌려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제일 간단한 애가 저희가 보통 쓰는 요 sout 가지고 출력물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요거 약간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sout이라고 하면 여기가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는데 요거 지우시고요. 여기를 ser이라고 하면 ser이라고 적으시면 얘가 system.error.println을 찍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두 개의 차이는 그냥 로그한테 얘는 에러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 걔는 그냥 출력이야 라고 알려주는 건데 어쨌건 우리가 보려고 하는 화면은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외 발생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게 제일 간단한 예외 처리예요. 그냥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요 상태에서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F10번으로 이렇게 뿅 누르시면 얘가 이제 러닝이 되겠죠. 자, 러닝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애가 system.in이라는 애가 여기서 커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커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A 여기를 찍고요. 아이고 한글이 되어 있네. 영어로 A, B, C, D라고 이렇게 넣고요. A, B, C, D라고 넣고 엔터를 누르면 얘가 여기 보듯이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뭐해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에 A가 얼마예요? 97이죠? 아스키 값으로. 그죠? 그 다음에 B가 98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나는 A, B, C, D 찍었는데 왜 저렇게 찍혀? 봤더니 우리가 받기를 뭐로 받아요? 숫자로 받고 숫자로 찍어서 그래요. 난 저걸 문자로 보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형변환을 시켜주면 그죠? 형변환을 시켜주고 돌리신 다음에 여기를 다시 A, B, C, D라고 넣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예쁘게 A, B, C, D라고 찍어요. 근데 나는 여기를 A, B, C라고 적었는데 얘는 왜 한 줄씩 내려오냐? 보면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적혀 있죠? 그죠? 프린트 ln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지우시고 돌리시면 A, B, C, D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A, B, C, D라고 찍을 수가 있어요. 될까요? 네. 네.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저희가 제일 간단한 뭘 한 거예요? 입력받는 애를 하나 해본 거예요. 근데 드디어 뭘 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데 언뜻 봐도 엄청 귀찮거든요. 이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통 쓰는 방법은 뭐겠어요? 스캐너라는 거 써요. 이거 옛날에 여러분 배우셨다면서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놓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스캐너는 이렇게 파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스캐너 다음에 인풋 스트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스캐너가 다른 소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메소드로는 next를 쓰는 애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다른 건 뭐 크게 중요치 않고요. next line이라는 게 있고요. next라는 애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next만 알면 그 다음에 타입을 주면 해당되는 타입으로 값을 불러올 수 있다. 이게 스캐너의 제일 큰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름, 직업, 사법 뭐 이런 거를 받아오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저희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가도 되겠죠? 네. 자, 여기 이제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클래스. 여기 스캐너 테스트라고 만들게요. 자, 저희가 테스트 썼으니까 일단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메인 만드셔야 되죠? 메인 만드실 거고요. 자, 저희 스캐너 준비할 거예요. 스캐너라는 애가 자바 util에 있어요. 그죠? 스캔 정도 쓰면 자바 util이라는 게 올라오고 엔터 치면 위에 라이브러리 붙이면서 이렇게 스캐너가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스캐너라는 이름 붙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new 한 다음에 스캐너가 올라오는데 이 스캐너에 보면 기다려 보면 이 스캐너는 여기 보듯이 인풋 스트림으로 된 애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패스를 만들어 놓고 받을 수도 있고 스트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시설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수업이 점검 좀 네네. 해주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 스캐너에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애 중에 제일 편한 애. 저희가 어쨌건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입력 받을 때 우리 아까 쓰던 시스템으로부터 system.in이라고 하는 애로 요걸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콘솔 창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sout 해가지고요. 이름을 받고 싶어요. 이름 이렇게 해서 땡땡 이렇게 이름을 받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받을 때 여기에다가 저희가 저 스캐너를 통해서 받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캐너로부터 값을 받아올 건데 저희가 문자열을 받아오는 방법은 next라는 걸 적어보면 문자열을 받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next라고 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요. next line을 써서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요 next라는 애가 제일 간단한 애인데 요 next로 하신 다음에 앞쪽에 변수를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name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아오겠죠. 그리고 요 아래서 sout으로 name을 그냥 찍어보면 요 이름을 잘 찍을 건데 요 잘 보세요. 얘를 돌렸는데 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스캐너 테스트를 이렇게 해서 런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이름을 넣으죠. 여기 몇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자, 이름을 넣으라고 했는데 칼이 너무 좋다. 자, 이름을 넣으라고 해서 여기 커서를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넣고 엔터를 빵 누르면 홍길동이라는 애를 잘 찍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요거 런을 한 다음에 일단 첫 번째는 이름을 한 칸 내려서 써야 된다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이 홍 한자 띄고 길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러분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붙여 쓰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해서 엔터를 쳐보면 글자가 뭐만 들어가면 홍자만 들어가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요거 저희가 여기 이름부터 요거 네임까지를 블럭 씌우시고요. 저희 한 줄 카피 하듯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알트하고 방향키 내리면 그대로 복사할 수 있거든요. 자, 복사한 다음에 여기를 저희가 학과라고 할게요. 학과. 그리고 요거 이름을 DPT라고 바꿀 거고요. 그러면 여기 네임도 DPT라고 바꿔야 되겠죠? 자, 저희는 이름 받고 학과를 받고 싶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 상태로 실행을 했더니 여기서 이름 넣으래요. 이름 넣으래서 제가 이게 저 위에다 쓰고 싶지만 지금 썼더니 여기 홍길동 이렇게 쓰고요. 띄어쓰기 하고 쓰고 엔터를 넣었더니 학과를 넣고 싶은데 학과는 받지도 않고 길동이라는 애가 학과로 들어가 버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 몇 개 해결할 건데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학과 다음에 ln이 있으니까 여기 한 줄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받을 때는 보통 ln을 지어서 한 줄에 올라오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듯이 어떻게 해요? 띄어쓰기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 공백이 있는 데까지 받는 게 아니라 엔터가 있는 데까지 받으셔야 돼요. 엔터가 있는 데까지.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next라고 쓰시고요. 요 뒤에 보시면 똑같은 문자열을 리턴하는 애로 next line이라는 애가 있어요. next line을 쓰시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요 위에도 ln을 지우실 거고요. 여기를 next line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이 됐을까요? 자, 요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을 했더니 요번에는 찍었더니 어디에 가요? 이름 뒤에 커서가 있죠? 여기에다가 홍자길동 이렇게 하고요. 학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지금 우리가 넣은 대로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 학과에 컴퓨터 띄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잘 들어가요. 괜찮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쵸?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넣어볼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당겨가지고요. 다시 복사 하나 했어요. 그죠? 복사해가지고 요번에는 학년을 받으려고 해요. 학년. 아까 여기 보니까 요게 따닥따닥 붙는 거 별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조절하시면 되죠. 여기. 요 뒤에다가 공간을 하나 더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학년인데 학년은 기본적으로 얘가 뭐예요? next line은 문자열을 받는 거고요. next라고 적고 숫자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next 다음에 이렇게 막 뒤져보면 next byte도 있고 double도 있고 요 밑에 봤더니 next int가 있는데 리턴 타입이 뭐예요? int 타입이죠? 요 next int로 숫자를 받아와요. 에러가 떠요. 왜 떠요? 문자열로 받고 있으니까 에러가 뜨죠? 그리고 위에 이름도 같아서 에러예요. 이거는 뭘로 받아야 돼요? int grade라고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뭐로 찍어요? grade로 찍어요.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돌리면 요거는 아주 깜짝같이 잘 돌아갈 거예요. 자, 돌렸더니 이름 넣으래요. 그래서 우리 했듯이 홍길동의 컴퓨터 시스템 학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엔터 한 다음에 학년은 2학년 이렇게 넣었어요. 깔끔하죠? 네. 깔끔한데 이제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학년을 요만큼을 잡아가지고요 위로 갖고 올라가세요. 어디로 가져 올라가냐면 학과 위로. 그러니까 위에가 이름이고요 여기가 학년이고 그 다음에 학과를 하는 경우에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 숙제예요. 이거 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자, 요거 돌릴 건데 요거 돌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름을 넣었는데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넣었어요. 그죠? 학년에 2학년이라고 넣고요. 학과를 넣으려고 하는데 학과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빠져나와 버려요. 이거 되게 웃긴 일이거든요. 학년이 밑에 있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수행되던 애가 학년이 위로 올라가니까 사고가 터져요.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완전 운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뭐요? 요 위치를 바꿨다는 이유로. 근데 어쨌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저 next line이라는 애를 적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돼요. next를 쓰면 띄어쓰기가 붙으면 아까 전처럼 사고가 나고, 그죠? 지금처럼 숫자가 위로 올라가면 또 사고가 나요. 이게 원인을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아셔야 이거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오늘 아니 뭐 풀어서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쉬는 시간 동안 알아내세요. 왜 이런지.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스캐너 옛날에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이유 알아요? 왠지? 여러분, 이유를 아냐고요. 예. 그러면 알아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평생 맨날 조마조마하게 위치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꼭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기 봤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책도 교묘하게 4번을 밑에다 깔았어요. 이건 사고가 안 나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오는 순간 지금 사고가 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 해결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 그 바이트 단위의 스트림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요거 한 번만 아주 유치한 애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 형태로는 안 써요. 요건 너무 초간단 형태라서 저희가 보통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만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이트 단위의 입력용 최상위 스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추상 메서드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저희가 보듯이 이렇게 파일 인풋 같은 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애들이에요. 메서드로는 요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메서드로는 이게 인풋 스트림을 쓸 때 입력을 받을 때 read라고 해서 저희 아까 쓰듯이 이렇게 한자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글자 한 개,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읽어오는데 바이트 배열을 적어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느낌이 좀 있으셔야 돼요. 바이트 배열을 1000개짜리 바이트 배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난 읽어올 때 1000개씩 읽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1000개씩 읽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B라고 하는 배열 크기의 자료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턴으로 숫자가 오는데 요거는 진짜 읽어온 A면 97을 읽어오는 대신에 요거는 내가 1000개를 읽어왔으면 1000개가 리턴되는 거예요. 500개를 읽으면 500이라고 리턴되는 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딱 느낌적으로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int read를 하는데 바이트 배열이 적히고요. 그 다음에 int off라고 적히고 int len이라고 적혔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파일을 읽어오는데 파일이 10,000개짜리예요. 10,000개를 여러분이 저 배열을 10,000개짜리를 만들어서 읽어올 수도 있지만 너무 커서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너무 큰 배열을 쓰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적당한 크기의 10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요. 처음에는 옵셋이 0번에서 어떻게 해요? 1000개짜리 배열하니까 길이를 어떻게 해요? 1000개만큼 잡아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옵셋을 1001번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1000개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10번 이렇게 움직이면 그 10,000개를 다 읽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옵셋이고요. 이게 내가 읽어올 길이에요. 요게 내 배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열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래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읽어와요. 자, 요거 엄청 중요하네요. 요거는 쓰긴 쓰는데 요거는 진짜 10,000개가 있으면 10,000번 돌리는 거예요. 10,000번 돌려서 읽어오는 거고, 요거를 쓰면 뭐예요? 10,000개가 있으면 10번 읽으면 처리되는 거예요. 당연히 속도가 뭐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게 빠르죠. 그러니까 파일 복사 같은 거를 나중에 한번 해볼 건데 요걸로 하는 거랑 요걸로 하는 게 눈에 띄게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희는 제일 유치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가지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요거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쫙 한번 배워볼게요. 저희가 일단은
요거 배우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한 세트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두 번째 예제로 할게요. 오른쪽 버튼 new 해서 패키지 잡을 거고요. 여기가 EX1이 아니라 EX2에 언더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할게요. 자, EX2 인풋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는 얘 중에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잡을 거고 파일이라고 적고요. 인풋이라고 적고요. 스트림이라고 적고 뒤에다 테스트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 테스트라고 이렇게 파일명을 적겠습니다. 테스트 붙었으니까 메인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파일을 읽어와서 화면에다 뿌려보고 싶어요. 내가 특정한 파일을 읽어서 뿌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을 불러올 건데 여기 보면 input stream이라는 걸로 불러오고 싶어요. 파일 input stream. 저희가 뒤에가 input stream이 붙으면 뭐라고요? 바이트 단위로 읽어오는 거라고 했죠? 일종의 바이너리를 읽어오는 거예요. 바이너리를 읽어오는데 요거의 이름을 저희가 얘네들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파일 input stream 요걸로 저희가 가죠. 근데 이게 너무 길면 저희가 좀 줄여서 파일 input stream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근데 보통 플레임을 적는 게 더 좋고요. 저는 좀 줄여서 할게요. 파일 input stream이라고 적을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new라고 한 다음에 파일 input stream을 부르려고 해요. 자, 근데 이 파일 input stream을 불렀더니 여기 봤더니 얘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래요? 문자열을 넣어서 파일명을 넣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파일을 넣어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넣어요. 근데 우리 이 두 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맨 위에 있는 문자열로 얘를 뭔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열로 여기를 뭔가 처리하고 싶어요. 자, 문자열로 처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읽어올 파일은 누구냐면 저희가 파일 탐색기에 가서요. 파일 탐색기에 가서 제일 읽기 쉬운 애 중에 하나가 C 드라이브에 가시면 윈도우즈 있고요. 윈도우즈 저 밑에 가면 system.ini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 system.ini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 그냥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요렇게 생겨먹은 파일이에요. 이게 뭐 땡땡이 있고 16비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적힌 되게 간단한 문장, 여기까지 쓰는 문장이에요. 확인되셨죠? 요거를 저희가 파일을 읽어보고 싶어요.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다 그냥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요 경로를 알아오기 위해서 이 위에를 찍었더니 얘 경로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데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요걸 그대로 긁어다가 여기 문자열 넣는 데다가 요렇게 넣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짝대기가 두 개가 붙어요. 짝대기가 두 개 붙는데 만약 짝대기가 하나가 붙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떠요. 무슨 에러가 뜨죠? 이 원래 슬래시가 뭐예요? 이스케이프 문자죠? 이 역슬래시인가요? 역슬래시가 이스케이프 문자예요. 그래서 슬래시 n 뭐 이렇게 우리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역슬래시 n 이렇게 해서 뉴라인 썼잖아요. 슬래시를 정말 화면에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슬래시하고 다시 슬래시를 적어야 뭐가 돼요? 그게 이제 슬래시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싫으면 리눅스나 이런 데 쓰듯이 어떻게 해요? 요 역방향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냥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요렇게 두 개로 쓰기도 해요. 저희는 요걸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두 개 쓰시고 아까 있던 파일명이 system.ini에요. 요렇게 적었어요.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파일을 읽어올 건데 요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파일명이 요랬으면 요런 이름의 파일은 없죠. 이거 100% 예상되는 일이에요.
파일이 없을 수 있는, 그죠? 예상되는 일이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얘는 unhandled exception이라고 해서 무슨 exception을 처리해요? file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파일을 못 찾는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가 이미 요 클래스에 해당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 안 하면 뭐라고요? 이 빨간 줄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저희가 나중에 실전으로 들어갈 때는 쉽게 갈 거라서 요거를 제일 간단한 방법, 요거 시그니처에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엔 이렇게 쓸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오리지널하게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는 걷어 놓을 거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more action으로 가서요. more action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얘를 위쪽에 하는 방법 아니고 트라이 캐치에 묶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묶어 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요번엔 예쁘게 트라이 캐치가 제일 겉에 쌓여지죠. 요게 일반적이에요. 아까는 그 인트 i 때문에 얘가 막 뒤죽박죽 막 난리였는데 요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뭐래요?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 문장을 수행할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예외 처리로 들어올 거예요. 요 예외 처리로 들어올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이런 예외도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애는 아까 뭐예요? SERR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외 발생이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근데 무슨 예외냐면 뭐 좀 자세히 적어주면 되겠죠. 파일이 없어서 예외 발생 뭐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아주 친절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얘가 정상적으로 돼서 여기 Sout 한 다음에 여기에 정상이라고 찍을 거고요. 아닌 경우는 요걸 찍을 거예요. 자, 지금은 파일이 있는 경우죠. 파일이 있는 경우니까 요거를 Ctrl Shift F10번으로 돌리면 얘 결과는 정상이라고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파일명을 엉뚱한 걸 이렇게 적어주면 요건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나올 거예요. 파일이 없어서 예외 발생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여기 파일 객체가 있잖아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 객체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2라고 적고요. 2라고 적고 여기다 점 누르시고요.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애를 적어주시면 print stack trace 이렇게 적으면 얘는 뭘 하냐면 요거 런을 하면 똑같이 오류가 발생하지만 아까는 그냥 요것만 주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요놈 2.print stack trace라는 걸 가지고 얘가 무슨 오류인지, 그러니까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했고요. 여기 보면 친절하게 여기 이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뭐야 있지만 실제로 얘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 여기서 본 애들 중에 우리가 아는 파일명은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눌러보시면 얘가 어떻게 이동을 여기로 이동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류가 발생한 위치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예외 발생하거나 오류가 뜨면 이거 어떻게 막 이게 난리 났네 이러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이름에 라인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거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여기 가서 잘 보시고 수정하시면 돼요. 이제 예외 처리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정상적인 경우는 봤으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져왔으니까 우린 저걸로부터 하나씩 읽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while이라고 할 거고요. 가로를 할 거고요. 사실은 이 위에다가 뭐 먼저 해요? int의 i라고 해서 값을 정수값 받아올 걸 하나 준비해 놓고요. 저희가 아예 여기다 가로도 씌워 놓고요. 우리가 뭐 받아올 거예요? 저 i라는 놈에다가 누구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가지고 있는 요 객체 있죠? 그 놈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read 해서 한 개의 정수값을 가져올 거예요. 한 개의 정수값. 그래서 read를 읽어올 거예요.
그럼 얘가 숫자를 하나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숫자를 가져오고 그 숫자가 뭐가 아닐 때까지 할 거냐면, 우린 아까는 엔터가 들어올 때까지고요. 이건 파일 끝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파일 끝은 end of file이라고 해서 실제로 아스키 값으로는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end of file까지를 읽어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 구문은 아까 쓴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리드를 하나 해서 숫자를 가져오는데 그놈이 -1이 아닐 때까지 읽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리드 해봤더니 다시 빨간 줄이 막 가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얘는 또 예외가 발생하는데, 요 위에 있던 예외는 뭐였어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파일을 못 찾아서 발생한 예외고요. 요거는 뭐예요? 리드하기 때문에 읽고 쓰고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라는 거예요. 얘도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얘를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캐치 클로즈를 그냥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요거 눌러보시면 얘가 요 아래, 얘는 IO exception이니까 IO exception 처리하기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요거 컨트롤 Z에서 지울 거예요. 요거 컨트롤 Z에서 지우면 여기 다시 오류가 뜨죠. 자, 이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면 more action 방법이 있어요. 여기 봤더니 이번에는 4가지가 붙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캐치 구문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file not found라는 애를 요걸로 바꿔치기로 해요. IO exception으로.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가 요 IO exception으로 바뀌어요. 근데 오류가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file not found가 제일 밑단에 있는 예외 처리 클래스고요. 그 위에 IO exception이 있고 그 위에 exception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속관계가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걸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IO exception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파일이 없어서 발생한 경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요거를 되돌리면 여전히 IO exception 처리가 안 되니까 에러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렇게 다시 여기에다가 exception 요 메소드에다가 요거를 시그니처로 이렇게 보내도 돼요. 근데 이건 아까도 안 했는데 지금 보내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외를 해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트라이 캐치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넣으면 요 안에 다시 트라이 캐치를 이렇게 다시 묶어버려요. 근데 이거 언뜻 봐도 우리 트라이 캐치 하나만 있어도 헷갈려 죽겠는데 하나 더 있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방법인데 이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뭘 쓸 거냐면 얘가 추천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인 요거 캐치 클로즈를 여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파일이 잘못되면 여기서 발생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한 줄 복사해 가지고 여기 와서 얘는 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입출력 예외 발생이죠. 그래서 입출력 예외 발생. 근데 사실 IO exception은 잘 발생 안 해요. 우리가 파일을 읽고 쓰는 중간에 무슨 사고가 터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요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막 중간에 진짜 막 손 뽑고 막 이래야 이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없지만 요렇게 발생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읽은 애를 화면에다 찍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Sout으로 찍을 거고, 저 I를 찍을 건데 숫자로 찍으면 이상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캐릭터로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근데 우리 미리 예상할 때 ln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줄이 빠바박 찍히겠죠? 그러니까 ln을 지워서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요 지금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다 한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저희 파일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화면에다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를 숫자로 읽은 다음에 문자로 바꿔서 화면에서 다 찍은 거예요. 그럼 사실 그 문서 안에 제어 문자도 있어서 알아 한 줄 내려가고 막 이런 거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처리해요. 요것만 봐도 야 파일을 읽을 수 있네 라고 하지만 요거는 너무 원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글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어와서 화면에 막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저희가 쉬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자,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파일이 열렸잖아요. 파일이 열리면 파일은 무조건 닫으셔야 돼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찍고 나면 파일을 닫으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파일을 뭔가 처리하다가 중간에 사고가 빵 터졌어요. 중간에 사고가 쳤는데 뭐 파일 not found는 상관없겠지만 요놈 IO exception을 하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읽고 쓰다가 사고가 터졌는데 파일은 열려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일이 안 닫힌 상태에서 시스템이 종료가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파일 처리에서 늘 문제예요. 그래서 파일은 잘못된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닫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에러가 떠요. 왜 뜨죠? 여기는 에러가 안 떴는데 여기는 에러가 안 떴는데 여기는 에러가 떴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한눈에 딱 알아요. 이유. 네? 캐치문을 안 해서? 아니죠. 여기에 있는 요 FIS는 요 안에서의 뭐예요? 지역 변수예요. 지역을 블록을 벗어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변수를 바깥으로 뽑아내서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지워야 되죠. 자, 뽑아냈더니 얘는 처리가 되고 여기 왔더니 여기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류가 떴어요. 여기 마우스 가져가 보면 얘가 또 답을 알려줘요. 이건 왜 오류래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죠? 초기화 안에서 오류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객체가 있는데 객체를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트라이문이 요게 수행이 안 된 상태로 여기 와서 클로즈를 해버리면 객체가 없는 널인애를 클로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얘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널이라도 초기화를 해줘야 얘가 해결이 돼요. 이제 요 앞에는 해결이 되는데 얘는 또 왜 에러냐면 여기 보면 얘 역시 뭐예요? 클로즈 하다 사고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시그니처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트라이 캐치 문으로 이렇게 다시 클로즈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언뜻 봐도 엄청 귀찮아 보이죠? 근데 원칙은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 돼요. 근데 엄청 귀찮아요. 게다가 클로즈를 여기서 한번 한다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트라이 캐치를 하는데 반드시 닫아야 돼.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파이널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파이널리를 할 거고 요 파이널리에서 뭐 하면 돼요? 저기는 FIS를 클로즈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클로즈를 할 때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트라이 캐치를 넣어서 클로즈를 하셔야 돼요. 대신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위에 있는 클로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왜냐면 난 사고가 나도 여기 가서 클로즈 할 거고 정상이어도 저 맨 밑에 가서 클로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뭘 쓰냐면 옛날에 finally라는 구문을 썼거든요. 왜냐면 정상이어도 여기로 가서 파일 닫을 거고 비정상이어도 여기 가서 파일 닫게. 근데 언뜻 봤더니 클로즈 하는 일이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언뜻 봐도 이게 너무 길고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확 바꿀 거예요 이거. 저희가 지금 바로 하기는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잠깐 쉬었다가 아까 저희 잠깐 봤던 그 리소스 사용하는 구문 있죠? 그거를 쓰면 이제 저희는 파이널리 구문을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그 구문으로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그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